다들 결혼하면 절약해야 된다, 가계부 써야 한다, 그런 걸 교과서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가계부를 썼습니다. 근데 안 봐요. 안 봐서 없앴어요. 안녕하세요, 나표입니다.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부부가 돈을 관리하는 철학과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중 가계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처음에는 가계부를 썼는데요. 1년쯤 지나고 나서는 안 썼습니다. 저희는 앱으로 남기는 가계부를 썼고, 남편과 제가 지출하는 모든 것을 앱에 기록하는 방식이었어요. 저희는 각자 용돈을 60만 원씩 받아서 생활한다고 했는데, 사실 그때는 이 용돈도 어디에다가 썼는지 기록을 했어요. 그래서 정말 상호 간에 비밀이라는 게 없었죠. 가계부를 왜 써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. 결국은 회고 때문이에요. 이게 돈이 어디 나가는지 트래킹을 해서 다음 달에는 여기에는 쓰지 말자, 여기에 좀 더 쓰자라는 의사결정을 피드백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내가 쓴 돈의 내역을 보면 불편해집니다. 그 의식적인 불편함을 일부러 가지려고 가계부를 보는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한 1년 정도 해봤는데요. 저희의 경우는 회고할 소비가 별로 없었어요. 예를 들면 가계부를 보고 우리 외식을 덜 하자, 쇼핑을 덜 하자, 여행을 덜 가자, 이런 의사결정이 돼야 되잖아요. 근데 저희는 원래도 외식비가 많이 안 나와요. 저희가 주말 부부다 보니 주말에 만나서 토요일, 일요일 4끼 정도 먹는데 2끼는 집에서 해먹고 2끼는 외식하면 외식비가 일주에 10만 원 정도, 10만 원도 안 나와요. 저희는 술도 안 마시거든요. 여행도 1년에 한 번 정도 국내 여행을 다녔고요. 쇼핑은 쇼핑을 할 때마다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합니다. 보통 제가 뭔가를 사자고 하고 남편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. 그래서 저는 남편을 설득해야만 그거를 살 수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사전에 이미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미 합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가계부를 봤을 때 피드백 할 게 없었어요. 돌이켜보면 다 쓸만한데 썼고, 또 저희의 성향 자체가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더 아낄 것도 없었어요. 그리고 제 남편이 소비에 대해서 저보다 좀 더 보수적인 편이라 상대적으로 제가 돈을 많이 쓰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저도 소비를 좀 자제하게 됐죠. 제 생각에는 한 명이 돈 관리를 완전히 도맡아서 할 때, 예를 들면 남편이 돈 관리를 하고 아내는 무슨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전혀 모를 때, 이때는 뭐 절약도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서로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가계부를 쓰고 소통을 하는 것도 결혼 초반에는 좀 필요해 보이고요. 두 번째는 우리 부부가 좀 기분파고 돈 쓰는 걸 좀 좋아한다고 느낄 때, 이것도 사실 뭐 여유가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아껴야 된다, 그러면 가계부를 쓰고 월말마다 회고를 의식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건 살 필요 없었는데 좀 미룰 수 있었는데 그런 의식적인 불편함을 마주해야 다음에 아무래도 좀 덜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썼던 가계부 생활에서 제가 굉장히 장점이라고 느꼈던 거는 습관적인 소비를 깨닫게 해줍니다.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. 저는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었냐면, 저희 남편은 커피를 전혀 안 마시는데 저는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. 주 5일 출근하면 저는 주 3회 이상은 커피를 항상 사 마셨거든요. 근데 가계부에 제가 커피 사 먹은 걸 계속 기록하면 남편한테 알림이 가잖아요.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남편은 저한테 막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너무 혼자 부끄러운 거죠. 그래서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 제가 정말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보통 출근길이 힘들거나 그날 하루가 지루하다고 느끼거나 기분이 우울하거나 그럴 때 제가 기분을 환기시키는 용으로 좀 습관적인 소비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까지는 저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먹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는 커피가 서서히 줄었습니다. 무슨 커피여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느낀 다음에는 좀 저렴한 커피로 바꾸거나 커피 대신 물을 마셔본다거나 기분을 환기하고 싶으면 산책을 한다거나 하면서 좀 습관적인 커피 소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.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가계부를 이제 쓰지 않아도 괜찮았는데요. 이제 제가 아기를 낳고 나면 소비의 항목과 소비의 금액이 더 커질 것 같아요.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자산관리의 버전 1을 마무리하고 이제 버전 2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때는 초반에 가계부를 다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자신도 기록을 하고 남편에게도 공유를 하면서 체계를 좀 다시 잡아야 할 것 같아요. 그런 수단으로 3, 4개월은 다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퇴사를 하면서 급여도 줄여들고 집에서 생활하니 생활비나 용돈도 좀 변동이 될 것 같으니 초반에는 이런 체계를 좀 트래킹하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.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, 가계부는 무조건 쓴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 부부에게 돈에 대한 피드백 루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. 사실 가계부보다 더 좋은 건 부부가 언제든지 돈과 소비에 대해서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피드백 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런 피드백을 받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가 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. 여러분은 가계부를 쓰고 계시나요? 또는 가계부가 아니라면
서로 돈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주고받고 계시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